비트코인이 80K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은 끝났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반쯤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2달간 행보하는 과정은 곧 끝이 나고 CPI를 기점으로 뚫지 못하던 94K를 돌파한 직후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시즌 종료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면서 롱 포지션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던 97K 라인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었죠. 하지만 그 하락의 깊이가 매우 깊었습니다. 이 80K를 이탈을 했어요. 우선은 어제 새벽 73K를 찍는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새벽에 말씀드렸던 브리핑 중에 이 73K를 찍는 과정에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세 번째 상승 다이버던스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에는 반등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3K를 지켜주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현재 이 80K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동시에 하나 발생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을 하면서 폭등을 이어가던 금과 은이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의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오지 못할 망정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동시에 폭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80K를 이탈을 한 것은 시즌 종료 때문에 이탈을 시킨 게 아니구나.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방향성은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금과 은의 유동성은 크립토 시장으로 오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동시에 폭락을 했는지, 그리고 케빈 워시 체제에서도 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관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탄핵 위기까지 처하게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전에 지지 기반을 결집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트럼프가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 그 상징이 나스닥의 상승이에요. 나스닥의 상승. 이게 성적표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의 트럼프의 행보는 의아한 점이 정말 많죠. 취임 직후부터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 문제, 고조되는 전쟁 분위기, 이 모든 건 나스닥을 상승시켜야만 하는 트럼프와 모두 거리가 먼 행동들이잖아요. 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를 했고 이란 공격을 암시를 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땐 유가와 선거 시스템의 정상화예요. 우선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하는 명분은 마약이었죠.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나서 체포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단순히 마약 때문이었을까요? 마두로를 체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을 미국 정부 계좌에 묶어버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막대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통제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인플레이션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파월과 트럼프가 대립을 하는 구도가 이어졌었죠. 여기서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케빈 워시는 매파적인 성향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 때의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때와 달라요. 위기 대응으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 생산성을 극도로 증가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산성을 극도로 증가시키는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AI인 거죠. 인플레이션은 보통 물건이 부족한데 돈이 많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AI는 이런 기업의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을 시켜서 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I는 무한복제 엔진이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도 공급량을 AI가 무한대로 늘려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막대한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거든요. 유가. 이 유가가 오르면 아무리 공급량을 맞춰준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AI 시대에서는 전기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전기 수요가. 그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 천연가스와 석유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전기료의 상승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량을 맞춰준다라고 해도 그것을 운반하는데 똑같이 석유가 들어요. 결국 다가오는 AI 시대에 이 유가가 높으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마두로를 체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 대금을 미국이 관리하기로 했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파월과 다르게 금리를 내리면 기업이 AI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케빈 워시를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상승을 했던 이 금과 은은 케빈 워시 지목으로 방향성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왜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했는가? 왜냐면 시장이 기대감에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케빈 워시라는 다음 챕터를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이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빠진 거라고 봐요. 지금이 현금 대기 구간이라는 거죠. 현금 대기 구간. 그리고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했고, 그 뒤에 조지아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이런 부정선거 이슈를 확실하게 끊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아직 트럼프의 중간선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단계인 거고, 이것들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금리 인하, 그러면 유가도 잡고 금리를 낮추는 저유가 저금리 전략, 그리고 AI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케빈 워시 취임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케빈 워시 체제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에서 횡보장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즉 이 100K와 110K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파월의 스탠스는 더 이상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케빈 워시 체제 이후의 스탠스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6월 이전까지 FOMC는 방향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인가를 해석을 해보면 4시간분 기준으로 저점을 3번 낮췄지만 RSI는 3번 높인 3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시점부터는 현금화를 하면서 발생된 하락의 힘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2번의 과매도가 찍혀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반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반등은 당분간은 100K 매물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횡보장이 끝나면 결국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해당 고점을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세기형 패턴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세 번째 고점을 만들어준 뒤에 하락, 이게 패턴이 끝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패턴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시즌 종료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고점을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대로 패턴을 하락 이탈시켜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무빙이죠. 그런데 이 매크로 관점을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패턴 이탈에 대한 페이크가 발생이 되면 높은 확률로 반대의 저항을 테스트하거나 돌파가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럼 여기까지 올리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료가 저는 케빈 워시 체제에서의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즌 종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락을 만든 거고, 파월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유동성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케빈 워시 체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가도 잡힐 거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이 AI에 투자,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저금리는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돌파, 그리고 비트코인은 신고점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노이즈들로 이 추세가 시작이 되기 전에 개미를 털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80K를 이탈하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끝났구나가 아니라,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의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성장의 상징인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바뀌는 분기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이 든다면 떠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다가오는 저유가,
그리고 저금리 시대와 AI 버블을 준비할 생각이고요. 다음 상승 추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는 시장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